우리가 이제 프랑스나 일본 뒤쫓아 왔듯이 다 따라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시세가 끝난 부분에 있어 뭐 시진핑이 방문하고 사드 규제 해제하고 그러면 관광객 들어오면 화장품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반등 정도다. 그러니까 산업이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예, 이번 주제는 순환경제와 공급망 이슈에 따른 전략인데요. 타이틀 자체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내용은 또 핵심적인 김기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압축, 또 집중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여서요. 이 이야기의 주제들 그리고 관련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순환경제와 공급망 이슈에 따른 전략. 단어가 좀 어렵기도 한데 순환경제 시대가 들어있다. 뭡니까 순환경제는? 예, 표를 한번 보시면서 네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순환경제, 이제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선형경제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순환경제 차원은 밸류 체인의 로컬화가 이루어진다.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된다. 그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순환경제의 흐름 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주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폐배터리의 순환경제거든요. 재활용과 재사용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재활용 그리고 재사용 이 속에서 누가 앞으로 힘을 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순환경제의 중요성은 환경적인 부분, 탄소 중립 시대 지금 전쟁으로 조금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이 좀 막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환경의 부분, 재활용을 하니까, 그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우리가 이제 사실 리튬 인산철 배터리하고 3원계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 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와 그리고 중국이 주로 하고 있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이 부분의 이제 가격 경쟁력도 옛날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광물 가격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튬 비중을 많이 넣은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부분에와 우리나라 이게 배터리하고의 가격 경쟁력도 줄어드는데 사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의 재활용이 거의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에서 이 잘 뽑아내면 뭐 니켈이든 코발트든 망간이든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면 그죠? 광물 가격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재활용 사업이 우리가 이제 보통은 배터리가 7, 8년 이 7, 8년 뭐 이 정도 부분에 있어서 폐배터리로 전환되는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경제 얘기하는데 이게 순환경제가 이제 사이클이 돌고 재생할 약간 어떻게 보면 친환경 재생에너지인데 그 중에서 다 얘기 못하고 김 대표님 포커스 맞추는 거는 어쨌든 폐배터리 쪽인 거죠. 폐배터리.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 8년이면 아직까지 조금 더 폐배터리를 수거하고 그런 데까지 기간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항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배터리와 관련된 폐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도 규제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배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면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폐기물이면 그러니까 그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해외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안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유럽이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 의무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RMA 법안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일정 정도 순환경제 흐름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장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회사는 그죠? 판로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활용 사업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 8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먼저 옵니다. 중국에서 가장 보편화가 좀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포스코 케미칼이 중국에서 화유 코발트와 이제 화유 코발트가 이 폐배터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조인트 벤처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또 삼성 SDI 그러니까 완성셀 업체도 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회사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이나 이런 회사들도 하죠. 포스코 홀딩스도 한다 그러는데.
근데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홀딩스가 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예. 뭐 사실은 크게 보면 현대차도 관심 있고 그죠? 네, 자동차에서도 다 관심이 가져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폐배터리 쪽이 순환경제 차원에서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폐배터리를 봐줘야 된다는 거고 공급망은요. 공급망이 지금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뭐 아직까지 겨울에 조금 더 이렇게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뭐 2년 전, 3년 전에, 2년 전에 막 죽을 것 같았던 상황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코로나 이슈 좀 풀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이게 막히고 미중 갈등 때문에 막혀서 공급망 이슈도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에요. 그에 따른 우리가 인사이트나 전략은 뭐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 쪽에서 재발을 또 재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단계는 이미 넘어선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우리도 그럼요.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200명도 안 나왔을 때 그냥 그것만으로도 사람 죽는 줄 알았어. 200명, 500명 예. 난리 났죠. 1000명 근데 나올 때 난리 났죠. 지금은 뭐 몇만 명 나와도 네. 이제 나오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바뀐 게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음. 해외여행을 갈 수 있어도 뭐 전쟁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코로나가 풀린다고 해외여행을 한 번 갈 사람이 3번, 4번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기대를 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행 중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보게 되면 뭐 마스크 벗으니까 화장 더 하고 네네네. 여행 가고. 정말 큰 거를 보지 않는 거죠. 예. 이제 중국의 아까 말씀드렸었던 중국의 산업이나 자급자족 쌍순환의 흐름으로 가면서 뭐 화장품 기술이 뭐 첨단 기술입니까? 뭐 가장 브랜드력은 네, 있지만, 브랜드력은 있지만 중국이 다 일본적인 거 그렇죠. 따라오는 네.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프랑스나 일본 뒤쫓아 왔듯이 네. 다 따라 들어오고 있는데 이미 시세 다 끝난 부분에서 뭐 시진핑 방문하고 사드 규제 해제하고 그러면 관광객 들어오면 화장품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반등 정도다. 그러니까 산업이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지금 딱 뭐 우리 앵커님도 지금 차를 몰고 계시는데 차를 폐기하고 다음 차를 살 때는 네. 전기차 사실 거 아닙니까? 수소차 사야지. 이제 뭐 수소차든 친환경 그렇죠. 차로 갈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전기차 대부분이 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맞아요. 거죠. 이제 그런 보편화된 부분, 그게 이제 너무 끝물에 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 30%대까지는 들고 가시는 것이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뭐 기승전 전기차예요? 지금은 이제 그쪽이고, 네. 또 이제 IRA 법안에서 가장 네. 큰 수혜를 보는 게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이잖아요.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저는, 여러 흐름 부분에 태양광 쪽입니다. 네. 태양광 쪽에서 한화 솔루션. 그죠? 그 한화 솔루션은 뭐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번 시장에서도, 시장이 급락할 때도 항상 이랬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IRA 법안 통과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하고 이 하나솔루션, 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을 포커스로 맞춰서 드렸는데 49,000원 이하만 내려오면 그냥 눈 감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54,000원 이상 올라가면 조금 비중 축소했다가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이런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가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52,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태양광 부분이 사실 풍력이나 원전 이런 부분도 다 양호하긴 해도 실적이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쪽 라인 부분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네. 하나 솔루션인데 또 엊그제 애플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애플이 자사 제품 모두 알리100이라고 해서 리뉴어블 100 그래서 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부품을 다 만들어라. 이런 얘기, 뭐, 이전에도 나왔었던 얘기지만 네. 또 한 번 강조했다라고 하는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중이 적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국내 기업들이 그 신재생 에너지 쪽 라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원전은 지금 이 수출, 소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소송 부분도,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 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출 통제, 이 수출 관리 이런 부분의 이 소송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요 폴란드 부분에 있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일정 정도 이 한국에 유리한 한국이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뺏어오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고 폴란드가 한국의 방산
많이 수입해 가잖아요. 그 이제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네. 이제 1기는 정부 주도하에서 미국이 주고 2기는 민간 주도, 미안하니까 미국한테, 그죠? 민간 주도로 한국에게 주고. 그런데 이제 이 소송과 관련된 이야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안 좋게 보는데, 시장 정도는 예, 할 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